네, 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굉장히 좀 더웠어요. 이제 좀 여름이 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장에 대한 뷰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좋은 얘기들도 좀 많이 좀 드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지금 쇼티지 상황이고, 굉장히 좀 공급 부족에 전 세계적으로 시달리고 있죠.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뭐 PC, 노트북, 뭐 모바일 전 산업에서 반도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좀 부진해요. 거기에 대한 좀 구조 그리고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말씀 좀 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코스피 3177포인트로 0.18%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뭐 수급에서 크게 개선이 되는 흐름은 없었어요. 다만 좀 매도세가 좀 약해졌죠. 근데 어제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닥이 좀 코스피보다 계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이 더 강한 이유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1월 효과 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 더 코스닥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렇게 좀 보시고요. 오늘 코스닥은 1025포인트 0.34%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5월 3일이죠.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솔직히 너무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되는데 공매도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었어요. 지금 특수한 상황에 코로나 전국으로 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공매도가 좀 금지가 됐었죠. 이게 공매도를 금지시켰다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닙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서 시장이 올랐다. 뭐 영향이 어느 정도 뭐 퍼센테이지 차지하는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유동성 때문에 올라온 거죠. 시장은 역대급 유동성이었어요. 헬리콥터 살포라고 말씀드렸죠. 달러를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뿌렸어요. 미국에서. 그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자산 가치가 폭등을 했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장이 오른 겁니다. 시장이 회복이 되고 뭐 유럽이나 미국은 빠르게 공매도를 좀 재개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공매도 금지 국가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옆 나라 뭐 대만 이런 나라보다 더 약하죠? 이게 좀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고 바로 공격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해외 시장도 좀 연관이 있고 좀 상황들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매도 타이밍도 들어오는 거고 공매도를 잘못 치면요. 자산운용사 하나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같이 돈이 많이 시장에 풀려 있는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공매도로 치면은 개인의 매수 자금이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삼성전자를 숏이라고 해요. 숏을 쳐서 떨어뜨리려면 해외 증시도 같이 뭐 폭락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홀로 막 빠지고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듭니다. 계속적으로 공매도는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가 된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시장은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좀 볼게요. 어제 이제 말씀드린 거 같이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좀 말씀드렸던 시황 그대로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단기간은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고 이렇게 쭉 밀리는
그런 흐름, 전저점 여기까지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왜? 악재가 지금은 없습니다. 뭐 큰 악재가 나와서 시장을 이렇게 충격을 줄 만한 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오늘 뭐 이제 G7에서 캐나다가 첫 번째로 뭐 유동성 회수 부분인 테이퍼링을 좀 진행을 했다, 이런 뉴스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이겠죠.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하느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올해는 계속적으로 좀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오늘 보시면은 크게 뭐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좀 매도가 어제보다 좀 줄었다. 그러면서 시장에 좀 반등이 좀 나왔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또 양매수를 해줬죠. 이 온도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코스피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으로 이제 뭐 크게 좀 들어오지 않고, 뭐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좀 대기 매수세는 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지금 예탁금이 줄지 않죠. 이거는 지금 상장 공모주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또 다시 회복됐었죠, 이 구간에. 그렇기 때문에 예탁금 자체가 60조 이상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은 좀 들어오는 대기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계속적으로 볼게요. 코스닥이 더 수급적으로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이고, 선물 시장에서 어저께 외국인 1조 가량 매도를 했는데 뭐 크게 뭐 다시 사주는 그런 흐름이 없었고, 옵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특히 기관 뭐 강하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은 옵션이에요. 옵션 포지션 보면은 외국인이 풋옵션을 굉장히 많이 샀죠, 어저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시장 코스피 자체가 뭐 크게 막 달려가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구조도 아니라는 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시황과 뭐 변함 크게 없고요. 코스닥이 더 좋을 수 있다에 대한 부분, 이유는 이 거래량도 좀 말씀드렸고, 이 거래 대금 자체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수급이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빠르게 회복해 주려는 힘이 강한 게 코스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역시 이 관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코스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를 보면은 거래 대금이 이때 증가를 했던 거고,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줄고, 이 거래량 자체가 대형주 쪽에서 만들어준 거래량이 아닌 중소형주에서 좀 만들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이 더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강한 것이고, 이렇게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 추이 한번 볼게요. 환율은 이 밴드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 상단 돌파해서 안착하는 거 아니면은 크게 걱정하는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대형주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간에서 주식 사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끌고 오고, 종목도 영상 통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끌고 오는 구간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챙겨 주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올라왔고, 뭐 매력적으로 좀 내려오거나 아직 뭐 못 오르거나 그런 쪽은 좀 공략은 가능하지만, 막 이렇게 대형주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뭐 굳이 뭐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시장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삼성전자를 먼저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못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이때 이제 올라갔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여기에 있던 매물벽에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제 올라오면 매물벽에 부딪히고, 왜냐면은 여기에서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개인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많이 삽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고 이 매물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연기금의 엄청난 매도, 연기금의 지금 행태가 고점에 있는 주식을 계속 팝니다. 그다음에 저점에 있는 주식은 계속적으로 좀 사는, 경기주들도 많이 사죠. 그런 형태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부분에 대해서 좀 풀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풀리려면 눈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눈을 다른 쪽으로 좀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약주가 지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제약주가 이렇게 팍팍팍 올라주면은 이쪽 자금이 좀 막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 빨리 빠져나가라, 나 올라가게, 요런 게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를 계속 많이 사요. 계속 삽니다. 수급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관, 특히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 기관의 엄청난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 이렇게 크게 올라갔죠. 근데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파니까 개인들만 삽니다. 그러니까 수급 벽에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적으로는 반도체 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모두가 좀 아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제 들어와 이렇게 얘기도 좀 했고, 근데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걸려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외교적으로 이걸 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미국에 투자를 하면 중국에 어떡하죠? 이제 미국이 뭐 수출, 반도체 수출 금지 이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죠. 여기에 약간 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작년에 이제 화웨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제재할 때 거기 동참했다가 전 세계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상황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좀 주가 못 올라가는데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가의 흐름이 삼성전자도 뭐 이렇게 빠지고 그런 구조는 아니죠. 이렇게 빠지면 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되니까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가 시가총액 비중이 30% 가까이 된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는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나올 때 적립식으로 모아 가시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정말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배당도 이제 중간 배당도 준다 그랬고, 단기간의 시세를 좀 보기보다는 좀 길게 삼성전자는, 그러면서 이런 매물도 좀 소화가 많이 될 거예요. 이 기간 조정이, 주식이 길어지면, 조정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다 그랬죠. 가격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빨리 끝나는 거고, 기간 조정이 나오면 사람을 되게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투자 방식 자체가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사고, 빠졌을 때 좀 더 사고 해서 가면서 이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단기간의 시세는 뭐 크게 막 이렇게 바로 막 급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들죠. 그럼 지수 자체가 좀 폭등을 해야 되니까 그런 구조를 좀 보시면서 삼성전자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실적 좋고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역시 뭐 공매도 부분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게 좀 사실이고, 여기서 작년에 뭐 11월, 12월 제가 여기 전고점 넘어가면은
삼성전자 사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시세가 좀 빨리 올라왔죠. 그래서 이 시세를 좀 기대를 하시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좀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법은 좀 이런 게 좀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하이닉스는 좀 달라요. 하이닉스는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미국 반도체 기업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지수로 만든 건데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하이닉스는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보시면 비슷하게 움직였죠.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빠지고 이런 부분인데 하이닉스도 이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에 대한 반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것은 전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권해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좀 다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1월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는데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니까 다시 전고점을 넘어갔었죠. 그리고 하이닉스 자체가 인텔 낸드 부분을 인수를 했지만 메모리 쪽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향 쪽에 매출이 굉장히 많죠. 이제 인텔 인수 전에는 거의 90%가 메모리 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메모리향 그리고 이 낸드 인텔의 낸드 부분을 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와 다른 구조다. 그런데 최근 얘도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미중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 지금 장비주가 더 강해요. 장비주가 강한 게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급 부족 사태가 있는데 당장 막 반도체 투자를 하면은 2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증가가 되는 거지. 이게 작년, 재작년 투자한 게 올해 이제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는 투자가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있긴 있었지만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부족이 시달리는 건데 당장은 쇼티지인데 지금은 장비주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올해 투자를 하면 장비주가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테스 이런 종목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장비주 쪽에서 좀 좋은 겁니다. 이 대형주 삼성전자 SK 본주보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얘네들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고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장비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지금 반도체 구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다시 보면은 이 수급 자체도 역시 연기금이에요. 크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연기금의 매매 형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고가 있는 주식을 팔고 저가 있는 경기주 이런 중심으로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죠.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좋았던 거고 하이닉스 자체로는 이런 움직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막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좀 박스권 흐름에 계속적으로 움직이죠. 이 연기금 때문에 강하게도 치고 올라가면 연기금이 또 폭탄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수급 면에서는 얘는 이제 개인 투자자 수급이 꼬인 게 아니고 연기금에 수급이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막 급락을 하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또 빠지면은 매수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내려오면 매수해서 올라오면 좀 팔고 그렇게 좀 병행을 하시면서 하이닉스는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수급적으로 이렇게 치고 가고 막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죠. 역시 공매도 부분, 연기금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시황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이닉스는 좀 대응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나오면서 세계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면 하이닉스 내려오면 다시 올라오고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다시 또 차익 실현도 나오고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하이닉스도
올해 반도체 부족 상황이 온다. 클라우드 서버 업체가 올해 이제 투자를 늘릴 거다 하면서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하닉스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반도체와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구조가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종목까지 좀 말씀드리느라 좀 방송 시간이 이제 좀 길어졌는데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준비해서 정말 주식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좀 말씀드리는 그런 해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